2023년 8월 9일 이후 오랜만에 청주 아파트 부동산 시황 예측글이다. 일전에 쓴 글은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보고 오시길 바란다. 링크는 위쪽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쪽 눌러가지고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부동산들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매매 시장이 살아나는 시기는 추석 전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매매 거래량은 추석 후 정점을 찍고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완만하게 쭉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물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 조금씩 늘어난 매매 거래가 이미 미래의 실수요를 당겨왔다고 본다면 어쩌면 추석 전후라고 매매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또한 거래되는 매물 대다수가 구축인 것을 보면 여전히 투자 수요보다는 당장에 집이 필요한 거주 수요들이 움직이는 실수요 시장인 것이 확신한 듯 보인다. 투자 수요는 과연 돌아올 것인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 글은 이전 글인 청주 부동산 아파트 매매 청약시황 2부 중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링크에서. 이전 예측글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은 이거다. 과연 추석 전후로 해서 살아나는 수요가 그 이후에도 받쳐줄 것이냐는 것. 추석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간 거래 상황과 청주 부동산 아파트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단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에 나온 사실들을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그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봤던 것은 청주에서 높아진 분양가로 분양을 진행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느냐였다. 그간 분양했던 아파트들과 생각외로 저조한 계약들을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청주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업계 관계자를 통해 들은 바 이후 나오는 미계약 매물들은 청주인들보다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투자 용도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폭락이라는 개념보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듯 싶다. 당장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 극소수, 그리고 죽어도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다는 사람들 일부의 거래가 간간히 나오는 그런 필요에 의해 거래되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말이다. 내지인이 자산 증가를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외지에서 들어와 청주 아파트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은 거의 없는 아주 바람직한 소비재로서 시장 구조가 끝모르게 이어질 듯하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사주는 수요층은 실수요로서 낮은 금리에 우대 대출을 받아 많이들 앞당겨 매수했고 외지인들은 청주에 눈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잔잔하고 팽팽한 수요 공급 시장은 추가적인 신축 아파트의 공급과 입주장 시작으로 밸런스 붕괴가 일어날 듯하다. 이런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일어날 것 같은데 바로 수년간 사라졌었던 신축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의 도래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축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이미 지금 건축 중인 몇몇 아파트들은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적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특례 보금자리론 등 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어떤 아파트들이 다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대상이 될 것인가? 간단하다. 분양은 끝났지만 아직도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개월 동안 계약을 받고 있는 청주의 아파트들. 그 중에서 청주 사람들 눈높이에 높은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이는 최근 아파트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다. 할인 분양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 얼마만큼까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까? 재미로 한번 예측해보면 웬만한 곳들은 몇백부터 시작해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손해 수준이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기점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좀 더 아래로, 그렇지 않다면 조금 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다. 정부에서 총선을 위해 수십조의 대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정책을 준비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한켠에서는 부채 문제 때문에 현재 대출 상품들의 혜택을 많이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그렇다면 늘린다는 대출 예산은 투자 상품과 연관된 주택대출이 아니라 생활자금 대출이었을까? 만약 매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이 정부의 대출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쭉 청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움직임. 두 번째로는 그 약발이 먹히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먹힌다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약발이 먹히지 않거나 시장을 자유롭게 손대지 않고 놔둔다면
현재 매도 금액에서 못해도 2천만 원 이상은 확 낮춰 다른 매물 대비하여 돋보이는 가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자라면 지금 못 팔아도 몇 달, 몇 년 후에 결국은 그 가격이나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될 테니 말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길 바란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 역시도 이러한 당국의 정책을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오랜만에 청주 부동산 관련 오디오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이고요. 오디오 콘텐츠 개념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싶은 말들 그것들을 블로그에 쓰고 그걸 좀 이런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돈 관련 이야기 그리고 거기다 좀 추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